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선했습니다. 2022년 8월 25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화끈하게 반등해줬죠. 예, 일단 잭슨 홀 미팅 앞두고서 시장이 점진적으로 좀 추세가 좀 바뀌어가는 그런 어떤 흐름, 조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시장 예상대로 25bp, 0.25% 인상해서 2.5%로 이제 올라왔는데요. 아직까지 한미 간에 이제 금리 격차도 있고, 또 이제 뭐 전문가들 예상도 연말까지 한 3% 정도까지 보통 이제 인상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상했던 수준이기 때문에 큰 어떤 증시 어떤 파급 효과는 좀 없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오늘 금통위 이제 발표 전문을 좀 체크해 보면서 어떤 지금 상황이고 또 어떤 전략들로 지금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결정들을 하는지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고요. 뭐 지금은 시장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에 집중하자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선수들이 시장 조정 상황에서 준비하고 있던, 또 이제 매집하고 있던 섹터로 이제 2차전지 장비 업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한 종목이 전년도 매출액 대비 15배 수주를 한 번에 따내는 수주 잭팟을 냈습니다. 결국 이제 이쪽 분야에서 사이클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특히나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순차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다른 기업들도 이제 수주를 따내는 그런 공시들이 아마 이제 재료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돈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돈이 이제 낮은 주가 위치에서 종목들별로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패턴들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누군가는 먼저 알고 은밀하게 물량들을 모아나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재료가 이제 딱 나와버리는데요. 결국은 이제 큰 기회는 대중의 뒤안길에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2차전지 소재 쪽이 뭐 유망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많은 이제 대중투자들은 2차전지라고 하면 이제 소재주들 쪽으로 눈을 지금 다 이제 대부분 방향을 향하고 있겠지만, 진짜 선수라는 게 이제 몇 배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물량을 장악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주가를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의 어떤 큰 손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대중이 보지 않고 있는 이제 하지만 성장 업종인 쪽에서 장비 업종을 은밀하게 매집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기회는 대중의 뒤안길에 있다는 걸 다시금 말해주는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오늘 시장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1.2% 상승해서 7조 원 거래대금 터졌고요. 2477포인트, 상승 종목 수 700종목, 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코스닥도 1.7%, 모처럼 800포인트 회복하는 강세. 하지만 이제 거래대금이 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5.4조. 조금, 좀 아쉽네요. 거래대금이 한 7조 원, 8조 원 이렇게 터졌으면 모르겠지만, 너무 적어요. 상승 종목수 1200종목, 하락 종목수가 200여 종목. 오늘 수급은 크진 않지만 다 순매수네요.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외국인 기관이 전부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어제 이제 미국장은 그냥 강보합 정도, 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플러스로 마감해줬다는 게 우호적이고, 오늘 아시아 증시는 이 홍콩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홍콩 지수가 3.6% 강세, 다른 증시도 강했습니다. 상해 증시 0.97, 1% 정도, 대만도 한 1% 정도, 니케이 증시 0.5% 상승하는 아시아권 전체적인 어떤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어쨌든 오늘 종목별로 보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일 것 같고요. 총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면요. 오늘 삼성전자 1%, 삼성바이오가 2%, 그리고 오늘 셀트론도 2% 상승했습니다. 기아, 현대차 그룹주들도 강세고요. 전기차 공장 울산에다가도 만든다는 소식이 빨리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전기차 중심으로 지금 완전히 그룹이 이제 재편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소식 나오면서 또 강세를 또 보이는 흐름들 전개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강세였기 때문에 특별한 업종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코스닥 쪽에서도 셀트론 헬스케어 2.9%, H1 바이오도 오늘 굉장히 반등 세게 나왔죠. 예, 대부분 한 3에서 한 5, 6%씩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줬고, HLB 3%, 셀트론 제약 3%, 네이처3 7.9%, 다 강했네요. 리노공업 4%, SFA도 3%, 반도체 업종도 강한 흐름들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아주 강한 어떤 흐름들, 최근에 강했던 뭐 이제 신재생, 뭐 해상풍력 뭐 이런 쪽, 예, 3강 MED는 좀 조정받았네요. 그래서 낙폭이 과대했던 뭐 성장 업종 중심으로 강세,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뭐 그 뭐죠? 태조 이방원 이쪽은 조금 오늘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는 강했지만 뭐 방산이라든지 이쪽은 오늘 좀 약세였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 조정, 한국항공우주도 1.6% 조정, 현대로템도 이제 약세 마감하면서 고로 쪽이 약세였네요. CS윈드, 하나솔루션 약세, OCI 6% 이제 약세. 그래서 오늘은 성장 업종 중심의 어떤 강세, 2차 전지까지 강세였죠. 일진머티리얼즈도 롯데 이제 그룹이 뭐 단독 이제 인수 입찰 한다는 소식이 또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여줬고, 오늘 뭐 굉장히 강한 유틸렉스는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와우, 엄청 세게 마감했네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세죠. 하나기술이 수주 잭팟을 터뜨렸어요. 와, 이거 엄청난데, 사실 그 실적적인 부분을 먼저 보면 작년도 매출이 1,100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익단으로는 적자예요. 뭐 올해는 이제 1,600억 매출액 전망되고 영업이익이 이제 100억대 정도 올라오는데, 오늘 요 소식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죠. 하나기술 1조 5천억 원의 반고체 배터리 장비 수주. 우리가 이제 전고체는 들어봤어도 반고체는 처음 듣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가기 전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반고체 배터리 장비 수주했다는 게 좀 저도 놀랐는데, 이 노르웨이의 배터리 제조업체 플레이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이제 처음으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1조 5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배터리 장비를 이제 공급한다. 관련 장비를 발주한 것도 업계 최초다 해서 임팩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당연히 상한가를 가고, 이런 재료면 뭐 당연히 상한가를 가고, 뭐 연속 상한가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메가톤급 호재 재료가 터진 거고, 조금 더 이제 체크해드리면, 그 플레이어와 노레이 배터리 사업장 반고체 배터리 생산 설비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하나기술은 플레이어가 신설할 50기가와트시 규모 유럽 배터리 사업장에 반고체 공정 장비를 수출한다. 계약 규모는 1조 5천억. 계약 기간이 이제 언제까지냐? 25년 말까지. 뭐 한 10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플레이어의 장비 시제품 검증이 끝나 이르면 내년부터 출고가 시작된다 해서, 일단은 그 검증을 이제 꽤나 이제 했기 때문에 어쨌든 바로 이제 출고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반고체 배터리 공정 생산 장비 설비를 일괄 공급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나기술의 배터리 조입, 화성 공정 장비 제조, 영업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 플레이어라는 회사는요, 노르웨이 배터리 제조업체고 리튬이온 배터리, 반고체 배터리를 모두 제조한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는요, 그 배터리 제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딱 뭐 셀 3사가 딱 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대규모 자금들을 이제 조달하는 대기업 중심의 어떤 경제 구조잖아요. 근데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지가 않죠. 대기업 구조가 아니라 이제 조그만 기업들이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처럼 뭐 대규모 그런 식이 아니라 이런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추가 수주논이죠. 플레이어는 핀란드에 신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 노르웨이 공장과 동일한 규모로 파악이 되는데, 이 플레이어가 생산한 배터리는 독일 완성차 업체 볼보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에 공급될 예정이다. 볼보를 시작으로 유럽, 아시아 업체들과 반고체 배터리 공급을 추진한다. 하나기술은 이번 수주가 올해부터 성과에 반영, 연내 수주 잔고가 5천억 원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서,
어쨌든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까지 열려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낳게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장비주들 결국은 이 하나 기술 혼자만 뭐 수주를 뭐 하고 끝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장비 수주의 어떤 사이클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어떤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장비주들 뭐 엠플러스라든지 원익 PNE, PNT, 아바코, 원준, 유일에너테크, V원텍, 에이프로, 코인테크, 데보마그네틱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노메트리 이 장비주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 자체가 어쨌든 이제 뭔가 또 다른 기업들 중에서도 수주 관련된 내용들이 연이어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좀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이 장비 업체들, 2차전지 장비 업체들의 주가 궤적들, 패턴들, 그리고 시총이 이제 크지 않은 어떤 흐름들이 이제 상태가 결국은 포텐이 주가 상승의 어떤 여력 자체의 포텐이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 보면요. ISC, 역시는 이제 반도체 업종 내에서 이제 탑픽 이제 종목군으로 이제 꼽고 있는 ISC 같은 기업도 오늘 5% 상승하면서 상승의 흐름을 굉장히 강하게 이어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텍도 1.8% 강세.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인 어떤 종목들 다 좋았고요. 아진에스텍, 엑셈코어 뭐 이런 기업들, 유일로보틱스 같은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1등, 기아 현대차, 오늘 호텔신라도 강세였고 최근에 리오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네요.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 뭐 이런 기업들. 코상 넘어가서 에코프로빔이 1등이고요. YG엔터, JYP, 디어유, 뭐 엔터 이제 이쪽으로도 수급이 좀 붙는 모습이네요. YG엔터, 이거 추세가 나쁘진 않네요. JYP도, JYP 엔터도 이제 수급도 좋고 추세적인 흐름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눈에 많이 띄네요. 셀트론 헬스케어, HLB, 심텍도 강한 흐름들 보여줬고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NK맥스도 플러스권, ISC, 덕산네오룩스가 10%, 동진세미캠 1.4%, 중장기평선 지지받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유망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이슈 체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한국은행 이제 금통위가 열렸죠. 8월달 한국은행 이제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시장 예상대로 0.25% 25bp 인상을 해서 기준 금리가 이제 2.5%가 됐습니다. 일단 한미 간의 이제 금리 격차는 이제 계속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 물가 부분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 부분 때문에 계속 인상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 한번 체크를 해보죠. 금통위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25%에서 2.5%로 상향 조정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국내외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었지만 이제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리는 건 좀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 선진국의 정책 금리 큰 폭 인상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주요 가격 변수가 큰 폭으로 등락하였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경기 지표와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는 사실 이제 코로나가 조금 뭐 둔화되면서 그리고 코로나로 다시 뭐 봉쇄하거나 하지 않으면서 소비가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제 안 좋아집니까? 수출이 안 좋아지죠. 되려 이제 우리 코로나 때는 수출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코로나가 조금 이제 뭐 약화되니까
수출이 둔화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이 코로나의 수혜를 좀 받았던 게 좀 컸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가전제품 덜 팔리고 스마트폰 더 팔리고 뭐 컴퓨터 더 팔리고 덜 팔리고 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된 부분이 결국은 우리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반도체 어떤 약간 좀 둔화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수출이 둔화되면 우리나라 경제 GDP는 이제 안 좋아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또 올라가는 어떤 측면을 뭐 사실 뭐 이 달러 지수 이제 상승과 같이 좀 맞물리면서 좀 벌어지고 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했다. 그래서 이제 뭐 경기가 뭐 그렇게까지 나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를 하회하는 2.6% 및 2.1%, 올해는 2.6%, 내년도는 이제 줄어드는 게 지금 당연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어떤 그 경기 하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증시에서 반영하고 있다, 선행적으로. 그래서 되려 이제 내년도에 경기가 이렇게 좀 꺾이고 안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주식 시장이 이제 뭔가 좀 턴하는 움직임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뭐 이 경기 지표 안 좋게 나온다고 내년에 뭐 다 팔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선행적인 어떤 반영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이런 어떤 경기 둔화, 경제 성장률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시가 이미 반영을 상당 부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글로벌 이제 금융시장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밑달러와 이제 강세의 영향으로 같이 이제 올라가는 측면이 크죠. 근데 생각보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되려 이제 들어오고 있잖아요. 플러스 수급으로. 그런 것들 보면 이 매크로던의 어떤 이 환율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뭐 시장의 어떤 큰 리스크로 이제 연결된다든지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번에 한국은행 금리 인상하고 또 이제 FMC가 또 이제 뭐 9월달 열리죠. 뭐 그때 이제 뭐 큰 폭의 이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이 이제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뭐 진짜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다기보다는 이미 뭐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화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되려 그 이벤트가 이제 실행되면 되려 이제 시장은 좀 돌아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전에 유의하여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뭐 여전히 이제 뭐 경기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물가가 목표 수준을 뭐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해서 일단은 뭐 금리 인상 기조를 뭐 이어나간다. 뭐 이번이 뭐 끝은 아니라는 걸 당연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 아마 올리게 될 것 같고, 지금 뭐 2.7%, 2.75%까지 올릴 것이다, 3%까지 올릴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전망들을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한 3%까지는 좀 올리지 않겠는가 하는 게 신박사 또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또 오늘 증시에 뭐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크게 뭐랄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동박업체 2차전지 또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또 동박업체 글로벌 또 2위 국내 2위 업체죠. 일진 머티리얼즈가 지금 매각 협상을 하고 있는데 롯데가 단독 협상 중이라는 기사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가장 이해 안 되는 매각 뭐 이제 건이기도 한데 이 회사를 왜 파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롯데그룹이 이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어떤 뭐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기업 단에서 지금 또 성장 산업에 대한 목마름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대기업 중에 하나가 롯데그룹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진입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데그룹이 롯데케미칼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가격 협상 딜 성사 관건이다. 높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추가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팔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앞으로 이제 추가 설비 투자 부담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면 최대 주주 측에서의 어떤 뭐 지분율 감소 이런 것들까지 좀 계속 사실 뭐 제3자 유증이든 뭐 전환사채 형식이든 여러 가지 어떤 계속 추가 투자를 한다면 지분율 희석 부분도 있을 거고, 어쨌든 국내 2위 동박 제조 기업인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전에 사실상 롯데케미칼이 단독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가로 약 3조 원이 거론되는 빅딜로 양측의 가격 협상일 딜 성사의 관건으로 주목이 된다. 일단은 뭐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본입찰 과정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사실상 롯데케미칼 단독 협상으로 전해졌다. 베인캐피털은 일진머티리얼즈의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 또 뭐 금리 인상, 매크로단의 어떤 내용들을 이런 데는 지금 뭐 자금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근데 이제 매크로단에 부담이 있으면 사실 사모펀드에서는 자금 조달하는 게 쉽지가 않죠. 또 해외 전략적인 투자자 경우에도 일진머티리얼즈의 성장성에 대한 관심은 컸지만 높은 매각가에다가 추가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을 뭐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부담으로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고가이 빵빵한 대기업이 인수하는 게 가장 적합하죠. 그래서 결국 일진머티리얼즈 인수전은 롯데케미칼이 얼마나 베팅할지에 따라서 딜 성사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혹인 이 단독 협상에서 파토나면 또 일시적으로 일진머티리얼즈 주가는 또 떨어질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 저는 진짜 뭔가 강력 베팅을 하고 싶어요. 되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협상 단기적으로 파토나가지고 이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폭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제가 볼 땐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만큼 이 협상이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이거 지금 메리트 있는 이제 뭐 먹잇감인데 사실상 시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떨어지면 굉장한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롯데는 이제 뭐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 가능하니까 뭐 다른 데랑 막 컨소시엄 구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독으로 본입찰에 참여하고 있어서 딜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가 인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케미칼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꾸준히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글로벌 1위 PI 업체인 PA 첨단 소재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사모펀드에 밀려서 고배를 마셨다. 즉 롯데가 일진머티리얼즈에 대한 인수 의지가 강할 경우 통 큰 베팅도 가능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이렇게 롯데케미칼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형 블라인드 펀드로 무장한 PEF 운용사 등 FI와의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 대상은 이제 대표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53% 지분. 매각 초반만 해도 일진머티리얼즈 시총 4조 원이 훌쩍 넘었으며 허 사장의 지분 가치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약 3조 원의 몸값이 가능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떨어짐으로써 뭔가 좀 매각 측에 희망 가격을 맞춰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시장에서 야금야금 좀 사는 게 낫겠다. 그러나 일진그룹은 일진머티리얼즈에 대한 대규모 투자 확대로 그룹 전반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돼 알짜 계열사 매각에 나선 만큼 희망 가격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롯데의 통큰 베팅 외에도 매각 측이 얼마나 눈높이를 낮출 수 있는지도 매각 완주의 관전 포인트로 꼽히는 이다. 뭐 너무 가격적인 갭이 있으면 사실 그냥 나중에 뭐 주가 좋아지면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파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파토나면 단기적으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주시장이 이제 조정받는 과정 속에서 선수들은 진짜 이제 큰 손들은 어떤 영역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까? 차후에 이제 큰 상승을 노리는 어떤 이제 물량 모으는 과정, 어떤 매집이라고 불리죠. 이제 어쨌든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큰 힘을 가진 자들이 낮은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선수들은 지금 어디 영역에서 이제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을까 볼 때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이제 장비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그때
며칠 전에 설명드릴 때도 관련주들 리스트를 뽑아서 이제 체크를 해보면 누군가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는 어떤 패턴들이 좀 표시되고 있다, 나오고 있다. 그게 이제 수급적으로 돈이 가장 먼저 움직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트에 구현이 되고 거래량에서 드러나는 어떤 패턴이 나오는데, 시총도 이제 대부분 1000억에서만 3000억, 4000억 정도 이제 되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뭔가 좀 인위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하는 기업들은 사실상 이제 몇 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아마 내게 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결국은 2차전지 이 장비 회사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금 괜찮은 유망한 기업들을 한 세네 종목 정도, 두세 종목이나 세네 종목 정도 계좌에 담아두면, 제가 볼 땐 그 중에서 한두 종목은 분명 제가 볼 땐 세네 배 이상은 주가 상승을 아마 낼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집중을 한번 이제 스터디를 집중해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교보증권 리포팅입니다. 2차전지 제조 공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2차전지의 제조 공정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정극 공정, 조립 공정, 충방정 공정. 그래서 2차전지라는 또 특수성, 또 이제 화학 물질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충전, 방정되는 거, 공정, 이런 것들로 나눠지는데, 공정별로 이제 어떤 관련 기업들이 장비 공급을 하는지, 어떤 벤더사가 있는지, SK온, LG 엔솔, 이제 삼성 SDI, 국내 3사에 대한 벤더사가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뭐 반도체 이제 밸류체인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전극 공정은 믹싱, 코팅, 프레싱, 슬리팅인가? 장비 등을 이용해서 음극, 양극, 전극을 제조하고 활 물질을 소정의 금속 포일에 도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조립 공정은 극판 공정에서 공급된 롤 형태의 전극 극판을 노칭, 스태킹, 탭, 웨이딩, 패키징, 드게싱인가? 장비 등을 이용하여 분리막을 전극 사이에 넣고 감아서 금속 용기에 삽입하여 요구되는 사양에 맞게 형상 및 용량을 제조하는 것이다. 세 번째 충방정 공정은 전지셀에 특정 전압 및 전류를 패턴에 맞게 전해액을 충전하고 밀봉해서 완성하고 이 충방전을 가하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리튬이온 전지의 제조는 그 우수한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비와 환경의 충분한 관리가 기본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정은 이렇게 좀 세 가지 프로세스로 이제 나눠진다는 거, 각 이제 공정별 어떤 장비, 뭐 믹싱 장비가 필요한데 믹싱 장비의 특성은 이런 식이다. 이런 것들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당연히 이제 국내 배터리 고객사별 2차전지 장비 벤더사겠죠. 아까 이제 공정별 보면 이런 극판 공정에서 TSI라든지 비상장 기업들, 또 IPO 예정된 기업들도 있네요. PNT 같은 기업은 뭐 3사 모두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고, 또 이제 상장되는 업체들 CIS, 탑 엔지니어링, GI텍 이런 기업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조립 공정에서는 이제 이런 기업들, 하나기술이 세계 셀 업체 모두 공급하네요. 그래서 이 다변화되어 있는 매출 구조가 다변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죠. PNT가 이제 지금 주가가 10배 올라왔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흐름을 낼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게임이 될 것 같고, 활성화 공정, 원익 PNE, 아이프로 이런 기업들, 하나기술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계속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한 종목씩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선별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포텐을 크게 갖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이제 강력한 또 투자 집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선수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건 제가 볼 땐 확실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몇 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내는 기업들이 탄생할 거는
확실합니다. 그 부분은 뭐 당신이 무당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 이제 문제로 넘어가게 될 텐데 결국은 이제 본격적인 사이클 또 실적이 또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어떤 구간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장비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다. 이건 뭐 확실히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 내에서 지금 역시나 또 시세 분출할 영역, 시세 강한 어떤 흐름을 좀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제 또 하나의 또 상장 섹터죠. 로봇입니다. 보행 보조를 돕는 이제 삼성의 첫 로봇인 잼스 이제 이름이죠. 로봇의 이름. 로봇이라 해야 될까? 웨어러블 어떤 뭐 기기와 비슷한 어떤 개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잼스가 이제 출시될 예정이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지금 협력사에도 뭐 오더를 좀 내린 상황이라고 뭐 기사화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점에 대한 부분은 삼성에서도 지금 뭐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기자가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밝히진 않고 있는데 어쨌든 임박은 사실인 것 같고요. 빠르면 이제 뭐 이달 내로 아마도 이제 9월 초 정도 뭐 이렇게 좀 시점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임팩트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이재용 부회장의 또 이번에 최근에 복권도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이 더 중요한 어떤 발표, 뭐 M&A 내지는 또 새로운 어떤 신사업 분야에서의 어떤 제품을 내놓는 또 중요한 어떤 이벤트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됩니다. 일단은 뭐 2030년, 31년 11조 규모로 성장에 대한 전망을 해볼 수 있다 하면서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보행 보조 로봇인 잼스를 출시하면서 로봇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을 한다. 서빙, 안내 등 대면 서비스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 LG전자와는 달리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해서 차별화를 두려는 전략이다. 이미 삼성전자는요, 미국 FDA에 고관절 착용하는 잼스 힙에 시판전 신고를 마쳐놨습니다. 시판전 신고라는 건요, 미국 내에서 의료기기를 시장에 내놓기 전에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판매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CS2019에서 잼스를 공개한 지 3년 만에 출시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이름까지 이제 등록했죠. 상표코까지. 그래서 다음 달 중, 이달 또는 늦어도 다음 달 중 첫 로봇을 출시할 걸로 전망이 되나. 기자가 이제 예상이고 쓴 겁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첫 로봇 제품으로 잼스를 택한 건 차별화 전략 때문이다. 앞서 LG전자가 클로이 가이드봇, 클로이 서브봇 등 이제 뭐 대면 서비스 업무, 뭐 호텔 가면 막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로봇으로 서비스 로봇 시장을 공략해온 만큼 삼성전자는 보행과 재활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 시장을 택한 것이다. 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져가는 시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우선적으로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한 뒤 향후 서빙 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용 로봇을 상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후속적으로 매년마다 한 개 제품 이상씩을 낼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죠. 올 초 이제 신사업으로 로봇을 낙점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선언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3월달 열린 주주총회에서 신사업 발굴의 첫 행보는 로봇 사업, 못을 박았습니다.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삼성전자는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와 미국 캐나다 특허청에 삼성봇이라는 상표권 등록도 마치면서 본격적인 로봇 상용화 준비에 나섰죠. 뭐 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도 토요 강좌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가 뭐 갑작스럽게 한 건 아니고요. 계속 뭐 CES 박람회에서 매년마다 그 로봇 제품 시제품을 공개했어요. 이 잼스뿐이 아니라 뭐 돌봄, 노약자 돌봄 로봇이라든지 삼성봇 케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지능형 반려 로봇 볼리, 이건 뭐 포켓몬 같이 생겼더라고요. 또 가사 보조 로봇 삼성봇 핸디, 집에 돌아다니면서 뭐 옷도 이렇게 좀 무슨 옷이 어울릴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시제품을 이제 공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에 로봇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기술 산업에 240조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TF팀이었던 로봇팀을 로봇 사업팀으로 이제 격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초 로봇 사업팀 관련 하드웨어 개발, 로봇 규격, 기획 등 총 9개 직군에서 대규모 경력 사원 채용도 진행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후 첫 대형 인수합병 대상이 로봇 분야 아니겠는가 하는 전망을 지금 시장에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팀을 출범한 직후 2015년도에 미국 전장회사인 하만을 인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로봇 사업팀을 출범시키면서 야, 뭐 로봇 관련된 기업 하나 인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말들이 좀 나온다는 거죠. 업계 관계자는 하만 인수 당시처럼 로봇 사업팀 출범 후 로봇 관련 M&A가 전망됐으나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 제약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복권으로 인해서 이 삼성전자는 첫 로봇 제품을 출시하면서 관련 M&A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회장 복권하면서 야, 이거 뭔가 로봇에서 뭔가 행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유롭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로봇 출시도 그 이유로 하는 게 또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이제 뭐 시연할 수도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그래서 어쨌든 뭐 보기가 좋잖아요. 복권되고 나서 이제 큰 굵직한 것들을 해나가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건 시점인 건 사실인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좀 주목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한국금융분석원이라는 곳에서 로봇 관련된 기업 리포팅이 좀 나와서 한번 체크드리면 역시나 이제 로봇 관련 탑픽 종목 제가 계속 꼽아드렸지만 SPG, 이제 감속기 업체죠. 산업용, 로봇용 감속기 업체, 뭐 모터 업체. 앞으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아마 높아지게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본업에 더해진 로봇용 감속기 성장 모멘텀, 멀티플 잣대 변화다. 소형 기어드 모터 국내 1위 기업, 감속기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SPG 매출은요,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에서 25%, 중국이 40%, 미국과 유럽 지역 30%, 뭐 기타 지역. 이제 소형 기어드 모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올해부터 로봇용 감속기 매출 반영, 국산화로 일본산 대체가 시작됐다.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죠. 로봇용 감속기를 전 세계에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 SPG가 대체해내가기 시작할 것이다. 동사는 일본이 독과점에 왔던 로봇용 중대형 및 소형 감속기 부문에서 국내 최초로 국산화 및 양산에 성공해서 일본 제품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중요한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는 2019년 중국 다관절 로봇 제조업체와 로봇 감속기 수출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1년에는 미국 최대 공작기계 기업에 적용될 감속기 최종 테스트를 통과해서 올해 2분기부터 제품 공급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 계열사 및 국내 기업들과 로봇 감속기 테스트를 진행 중하고 있어서 기어드 모터와 국내 감속기 부문 시장 선도 기업인 동사의 매출 및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일단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의 원가 비중 자체가 굉장히 커요. 30-40%.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전량 일본에서 수출할 거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현대차도 역시나 이제 이 국산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삼성도 지금 SPG 감속기를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마도 이제 좋은 소식들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이 로봇 시장 진입을 본격 추진 중인 점은 고객사 확대 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본업에 더해진 감속기 성장 모멘텀, 멀티플에 대한 잣대 변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에요. 저도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이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게 이 기업의 지금 퍼밸류에이션이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4,7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340억,
퍼밸류에이션 14배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제도업체 수준 정도예요. 내년도 12개월 포워드도 10배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건 로봇주로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시장에서. 적어도 한 15배, 20배 정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이제 12개월 포워드로 20배는 받아야죠. 로봇 관련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게 로봇에 관련된 어떤 인더스트리가 확 시장에서 이 재평가를 받게 되면 뭐 SPG가 그 선봉대에 서가지고 멀티플 자체가 내년도 10배 지금 수준이라는 게 20배로 제가 볼 때는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당연히 주가 수준도 레벨업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상당한 저평가 수준을 받고 있다는 거는 뭐 공통된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 역시 비슷한 이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로봇주 중에서 이제 탑픽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제 3의 8로 성장 중인 종합 로봇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그냥 로봇 회사죠. 네, SPG는 이제 뭐 부품단의 기업이라고 친다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통으로 이제 로봇을 만드는 그냥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벽한 로봇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좋은 어떤 흐름을 좀 내고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많은 대기업단에서도 탐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M&A 대상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합 로봇 플랫폼 기업 현재 캐시카우는 협동 로봇이다. 협동 로봇은 이제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 하지만 결국 이제 그 진짜 인간형 로봇, 뭐 사족보행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핵심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의 장점은 또 로봇 기술을 내재화해서 또 이제 그 부품단으로도 자체 다 이제 감속기 제외하고는 다 조달할 수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메리트고 또 가격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동사가 개발한 한국 최초 인간형 로봇인 휴보는 핵심 부품 및 요소 기술을 내재화해서 일본의 혼다 아시모,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죠. 예. 특히나 이제 2015년도 다르파에서 주최한 세계 재난 로봇 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바 있다. 이거 이제 영상 보시면 이제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요. 와우,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인간형 로봇 개발 과정을 통해서 핵심 요소 기술들을 내재화해 국내 피어 그룹 대비 기술력 및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의 이제 국책과제 주관사 그리고 현대로템의 다족보행 로봇 협력사에서 이제 많은 이제 국내 기업과 그리고 정부단하고도 같이 국책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대로템의 대테러 작전용 다족보행 로봇 연구개발 사업 협력사로 지금 참여를 하는 부분도 기술력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때 현대차가 1조 원 정도에 인수했죠. 최근 삼성전자가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 무인 공장 도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금액을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시총이 조금 어느 정도 그려진다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인간형 로봇 및 협동 로봇, 군사형 로봇 등 종합 로봇 플랫폼 기업이며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 부문에서 혼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이어서 세계 3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국내에서 굉장한 어떤 그 중요도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동사 시가총액은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금액 대비 일정 부분 할인된 수준으로 레벨업 가능성이 기대가 된다. 일단 실적적인 부분은 아직 크게 나오진 못해요. 하지만 뭐 내후년도 500억 매출에 영업이익 134억 정도, 협동 로봇 주로 이제 매출 나온다 보면 되고 퍼밸류에이션 2년 뒤 46배 정도.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으로 측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뭐 그렇게 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뭐 수백억 원씩 지금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 뭐 밸류에이션 측정이 안 되죠. 그래서 기술력으로 보는 거다.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 지어봤는데요. 역시 주식 투자의 어떤 큰 기회들, 진리는요, 사실 환호하지 않는 곳, 환호하지 않거나 조금 이제 관심권에 좀 멀어져 있는, 하지만 유망하고 성장하고 또 언젠가는 빛을 발할 수밖에 없고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영역, 이걸 찾는 게임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사람들 막 서로 난리치고 막 좋다고 하고 막 이런 것들보다는 언급이 별로 없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유튜브에서도 뭐 별로 언급도 없고 뭐 콘텐츠도 별로 없고 하는 그런 영역,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영역이 큰 기회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기술의 이제 상한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리고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이렇게 또 현실화되고 있는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계속 체크드리면서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